자,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눴고,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의 주인공이 자기 블로그를 운영을 하는 것처럼, 만약 여러분이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블로그에 어떤 글을 쓸 건가라는 과제를 선생님이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쓸 글 두 편을 한번 써보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꼭 블로그 운영을 안 한다 하더라도 뭐 블로그 글이라는 게 특별한 형식이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블로그 성격을 어떻게 해야 따라 자유롭게 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수필 형태로 글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필이 되었던 뭐 여러분이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치고 글을 썼건 관계없이 어떤 여러분들이 글 쓴 것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그다음에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진이는 쌤한테 보내줬고 호연이 저 카톡으로 보낼게요. 하랑이는 카톡으로 보낼 거고 호연이는 됐습니다. 뭐라고? 못했습니다. 언제 하려고? 어, 하랑이는 카톡으로 왔고 아, 근데 전 선생님, 어, 나 아까 작업을 하다가 어, 또 해가지고 맨 뒷부분이 날아가 버렸어요. 어, 그리고 알겠습니다. 끝맺음이 조금 어색해요. 자, 그래서 우리 그 뭐야 세진이하고 하랑이 중에 누가 먼저 발표할 거야? 한 편 한 편 번갈아 발표해. 두 편씩이기 때문에 한 편 한 편 번갈아 발표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할 거야? 제가 먼저 읽을게요. 세진이부터. 어, 자, 잠깐만. 자, 세진이 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하랑이 글 보고, 세진이 글 보고, 하랑이 글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자, 먼저 세진이가 발표하고, 그 다음에 세진이 글에 대해서 자유롭게 감상, 평, 뭐 글평을 호연이, 하랑이 순으로 하겠습니다. 자, 세진이. 근데 세진이 근데 너는 뭐 그림 있다고 네, 하지 않았어? 네가 네 네. 거 공유해서 보인다고 하지 않았어? 자, 세진이 공유해서, 세진이 거 공유해서 사진과 함께 그림 또는 사진과 함께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잘 예. 설명해. 음, 읽을까요? 아, 나는 최근 연인이라는 드라마에 빠져 있다. 내가 좋아하는 배우 남궁민이 나오고 하는 진 배우도 나오는 이 드라마는 병자호란이 배경이면서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우리 가족 대부분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시청률 11.8%를 찍을 만큼 재미있다. 가끔 잔인한 장면들도 나오지만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금, 토, 요일에 하는데 이번 주에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전쟁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병자호란의 시대적 배경도 알 수 있어 유익하면서도 재미있어 즐겁게 보고 있다. 파트 1은 10부작이고, 파트 2도 있다고 해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파트 1이 허무하게 끝나 아쉬운 마음을 파트 2가 달래줄 것 같다. 어, 자, 그래서 연인이라는 MBC 금토 드라마네. 이건 나중에 발표할 거고 위에 다시 올리고. 자, 호연이. 그,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생각을 잘 전한 것 같아요. 하랑이. 어, 약, 어, 자신이 이 파트 1을 보고 느낀 감정을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음, 자, 수고했습니다. 공유 잠깐 멈추고. 자, 지금 세진이가 쓴 글에 대해서 우리 호연이와 하랑이 두 사람 모두가 다 세진이가 참 잘 썼어요라고 칭찬을 날렸습니다.
마치 5살짜리 애가 구구단 외우면 와, 너 천재다라고 칭찬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세진이가 어쨌든 그러니까 이 글쓰기 뭐 자유롭게 쓰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에 따라서 그 평가는 너무나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쌤이 얘기했듯이 이거를 만약에 그냥 세진이 혼자 그냥 쓰는 글이다. 일기글로 혼자 쓰는 글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쓰건 저렇게 쓰건 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것들이 공개한다.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라고 했을 때는 글의 성격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쓰는 사람 마음이지. 사실 쓰는 사람 마음이야. 하지만 쓰는 사람 마음인 동시에 그 글을 읽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돼. 그건 무슨 말이냐? 그 읽는 사람이 시간을 들여서 읽는 거잖아. 그 사람의 시간을 들여서. 그럴 때 그 사람이 그 글을 읽었을 때 시간 낭비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그 읽는 사람에게도 나름 뭐에 유익한 즐거운 그런 경험이 된다는 거야. 세진이가 연인이란 드라마를 봤는데 연인이란 드라마를 보면서 세진이 그 드라마 만든 사람이 뭐 만든 사람 마음이지 내가 어떻게 만들었건 무슨 상관이야 이러지 않는다는 거야. 그 세진이라는 그 시청자가 그 드라마를 보고서 이거 완전히 쓰레기네 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드라마 만든 사람이 잘못인 거지 사실은. 그럼 드라마 만든 사람이 뭐 그럼 누가 보래? 누가 보랬어? 본 네가 잘못이지? 라고 해서 과연 시청자가 잘못한 거냐 라는 부분들 그런 점에서 어쨌든 시청자가 볼 만한 드라마를 시청자에게 의미 있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드는 사람이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글 쓰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글 쓰는 사람 역시 글 읽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글에 대해서? 자기가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혼자의 글이라면 상관이 없어. 자기 혼자 볼 글이라면. 자, 그래서 지금 이 그 세진이가 이 글이 물론 이제 세진이가 아마 그런 심각한 고민을 안 하고 썼을 거야. 숙제니까 썼으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세진이가 이 글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고 싶었냐면, 그러니까 이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좋았다라는 개인적인 그냥 감상과 느낌을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야, 이 연인이라는 드라마에 대한 정보 이런 걸 뭐 하고 싶은 건지 전달하고 싶은 건지, 즉 글을 쓰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다라는 얘기. 그래서 세진이나 호연이나 하랑이가 앞으로 뭐 블로그 글을 쓰면 특히 그렇고 뭐 블로그가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발표하는 글을 쓸 때 내가 이 글을 도대체 왜 쓰려고 하는 건지 그 글을 쓰려는 뭐 목적 그 다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글을 쓰려고 하는지 타겟 대상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호연이나 하랑이 연인이란 드라마 봐? 본 적 있어? 하랑이는 아니요. 처음 봤어? 이 네. 알았어? 하랑이 또 목소리 안 들리네. 호연이는 원래 드라마 알았어? 아니요. 아, 아니요. 쌤은 이 연이라는 드라마를 언제더라? 뭐 어쨌든 몇 주 전에 식당에선가 우연히 나오는 걸 보고 선생님 친구들하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이 드라마를 본다는 거야. 그래갖고 야 요즘에도 대하 드라마를 해? 라고 쌤이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물었던 어떤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세지도 본다고 하니 인기가 있네. 자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배우 남궁미 나오고 안은진 배우도 나오는 이 드라마는 정자론의 배경에서 이 두 배우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해서 이 연이란 드라마에 관한 간단한 설명 배우와 그다음에 정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두 배우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 두 배우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물론 이제 누가 캐스팅 됐나도 중요해. 근데 이제 누가 캐스팅 됐나보다 더 중요한 건 배우 남궁민이 맡은 역할이 뭐고 안은진 배우가 맡은 역할이 뭐냐는 얘기지. 근데 이 자칫 잘못하면 이 두 배우의 사랑 이야기라는 식으로 얘기가 돼버리면 뭐 좀 이상하잖아. 남궁민하고 안은진이 사랑하는 얘기가 돼버린 거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배우일 뿐이고 그 역을 맡은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블로그 글의 특징이 뭐냐면 블로그는 그 하이퍼링크라고 그러나 링크가 가능해서
이 여기서 이제 다른 걸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넘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요 남궁민 배우, 안은진 배우에 대해서 평소 좋아했다면 자기가 남궁진 배우나 안은진 배우에 대해서 캐스팅한 뭐야 그 블로그 그 글을 쓴 게 있어. 그럼 그런 링크를 뭐 해줘서 달아줘가지고 뭐 할 수 있도록 옮겨갈 수 있도록 그런 또 이제 특성이 블로그의 어떤 그런 특징이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 책이라는 것과 이 인터넷 글과의 어떤 그런 차이가 책은 그냥 이렇게 한 권 다 읽고 그다음에 또 다른 책을 읽어야 되는데 블로그 글이라든가 이런 컴퓨터에서는 링크를 달아주면 그걸 클릭하면 다른 글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이것들이 이제 자유롭게 되는 어떤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여러분들이 또 효과적으로 살려서 글을 쓰는 것들도 그 매체에 따른 그런 특징을 살려서 글을 쓰는 방법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 그 단어를 보고 있는데 시청률 11.8%를 찍을 만큼 재밌다라고 되는데 시청률 11.8%면 높은 거야? 높은 거죠. 그래? 그래서 시청률 11.8%를 찍을 만큼 재밌다라고 해서 요것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 그러니까 이것도 그 대상을 누구로 하냐에 따라 달라진 거야. 니네들이 지금 이렇게 시청률 몇 프로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뭐, 그러면 뭐, 시청률 11.8%는 엄청 높은 거네? 라고 알 수 있지만, 만약에 시청률 11.8%면 이게 11.8%인데 왜 이게 높아? 라고 생각하는. 왜냐면 선생님이 옛날에 드라마에서 옛날 드라마들 같은 경우는 뭐 30%에서 뭐 50%막 나오고 그랬거든. 무슨 옛날에 대장금 무슨 뭐 허준 막 이런 거 드라마 이런 거는 그런 거 그 당시에 11.8%는 폭망한 드라마 폭망한 당시에 드라마 치고는 근데 이제 요즘에 워낙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다양하다고 그러나 채널이 많아져 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시청률이 많이 나오기 힘들 거로 알고 있는데 또 이제 이게 그 뭐 예능이냐 아니 드라마냐 드라마 중에서 또 뭐 주말 드라마냐 뭐 주중 드라마냐 이거에 따라서 그 시청률의 차이가 이제 좀 이렇게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런 거를 쓸 때는 이른바 비교치 평균 뭐 보통 뭐 드라마가 몇 프로만 나와도 잘 나오는 건데 이거는 11.8%나 나왔다. 아니면 이제 뭐 네가 이제 금토 드라마라는데 그 동시간대 시청률이 보통 얼마인데 이거는 11.8% 나와서 이게 훨씬 더 뭐한 거다? 높은 거다. 이러한 추가적인 정보를 줄 때 이게 시청률이 정말 높은 거구나라고 이제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최진이 글이 재밌다, 잔인하다, 감동적이다. 재밌는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재밌다, 잔인하다, 감동적이다라고 뭐 하고 있어? 그냥 설명하고 있다는 거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설명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뭐가 재밌는 얘기야? 뭐가 잔인한 얘기야? 뭐가 감동적인 얘기야? 세진이는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것도 이제 두 가지 경우에 따라 짧아 이렇게 지금 네가 보니까 온고지 한 두 장 정도 분량 짤막한 글을 쓸 때는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거를 너가 이제 길이에 제한 없이 충분히 쓴다 그랬을 때는 요 재밌는 그 포인트가 뭔지 잔인한 포인트는 뭔지 감동적인 포인트는 뭔지를 네가 구체적으로 뭐해 서술 해야겠다라는 거지. 금토일이 하는데 이번 주에도 보기 기다리고 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병정으로의 시대적 적용도 알 수 있어서 유익하며 재밌고 즐겁게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 있다. 재밌다.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 여기 이제 잔인한 이겠지. 유익하다. 유익하는 아까 안 나왔던 거 새로 나왔고 재밌어 즐겁게 여기 재밌다. 계속 재밌다. 재밌는 이야기다. 재밌고 즐겁다. 라고 했는데 뭐가 재밌을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어. 그래서 세진이 혼자 계속 재밌다라고 우리한테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 그런 점에서 너 혼자 재밌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 재미의 실체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파트 1은 10부작이고 파트 2도 있다고 해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근데 파트 1이 허무하게 끝나 아쉬운 마음을 파트 2가 달래줄 것 같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번 주말에도 이번 주에도 보기에 기다리고 있는데 파트 1이 허무하게 끝났다는 얘기는 그 파트 1 끝나고 파트 2가 시작된 거야?
음, 그런 점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명확하게 궁금하다는 얘기지. 그럼 차라리 그냥 파트 1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해서 쓰고, 그다음에 이제 파트 2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야기들을 명확하게 쓰는 거고, 차라리 요 이야기, 이런 것들이 그 드라마에 대한 정보기 때문에 드라마에 대한 정보는 위로 올려서 또 여기 아까 병자호란의 배경에서 병자호란 시대 배경 요런 뭐 금토일에 한다 이런 식으로 드라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가 되는 것들은 차라리 모아서 한꺼번에 써주고 그 나서 그거에 대한 감상평은 또 감상평을 중심으로 써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글을 정돈해서 쓰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그 부분들이 지금 섞여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다라는 얘기야. 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진이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세진이가 글을 잘 쓴다는 게 무엇인 건가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 글 같은 경우에 어쨌든 블로그 글이라고 놓고 봤을 때는 결국은 너가 이 연인이라는 이 드라마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주거나 정보 플러스 네 감상평 이라는 어떤 그런 형태의 어떤 그러한 글로 가야 되는데 정보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단편적이고 감상평 역시 그냥 재밌다 잔인하다 뭐 유익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간단한 소설만 있지 그것에 관한 어떤 그 구체적인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들이 좀 이렇게 아쉬운 그런 맥락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앞으로 보완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물론 뭐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내가 그 연인이란 드라마에 대해서 충분히 알린다. 너의 어떤 그런 느낌을 홍보하겠다. 이런 목적과 동기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됐니, 세진아? 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하랑이 거 하나 읽고 세진이 호연이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랑이. 중학교에 가서 제일 좋았던 것은 점심시간이었다. 점심시간이 1시간이라 급식을 먹고 나면 약 30분 가량 시간이 남아있다. 나는 그 시간 동안 친구들과 함께 떠들며 논다. 어느 때와 같이 급식을 먹고 왔는 4명의 친구들과 잘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한 친구가 신발 던지기를 하자고 했다. 거기는 신발장 바로 옆으로 맨 끝부분에 있는 중간과 해수관 사이에 넓은 공간인데 15명이 몸싸움이나 쪼개기만 하려더라도 그치는 정도로 널널했다. 급식지 친구가 완전히 정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사람도 거의 없었다. 우리는 그곳은 공간의 큰 입구 방향으로 실내화를 던지기로 했다. 시어미는 자리 잡는 동안 그러다 신발 한 짝이 영을 못 보게 될 것 같다라는 농담을 했다. 우리는 5층에 각자 자리에 갔다. 나는 던질 방향을 기준으로 맨 오른쪽에 서 있었다. 우선 시연이가 신발을 던졌다. 약 6, 7m를 갔다. 서연이의 힘이 세서 힘차게 발길질을 하더니 약 15m를 날려버렸다. 다음은 내 차례였다. 나는 신발을 던지려고 발을 쳤다. 하지만 실수로 마지막 잘 방향을 왼쪽으로 틀어버렸고 결국 나의 신발은 45도 각도로 나갔다. 그 정도로 끝나면 좋으련만 나의 신발은 그 근처에 있는 목련나무에 걸리기 시작했다. 그 목련나무를 그 목련나무를 아래 작대기 하나 달린 거라고 생각해보다. 이 물체의 높이는 약 4m. 서장훈이 2명 서 있으면 비슷한 높이이다. 여기서 넥스디프가 존재하는 높이는 작대기가 2m, 그의 지름이 2m일 때 그의 중심에서 바로 0.5m 위에 있다. 한마디로 나무 한 중간에 박혀있다는 소리다. 내 친구들은 엄청 당황했다. 서연이는 나에 대해 야이 미친놈아라고 했고 수연이는 너 괜찮나라고 시연이는 넌 진짜 대단한 틈이 같다라고 말해주었다. 나는 이 상황이 너무 웃겨 바닥에 주저앉았다. 상황이 조금 가시고 나서 해결책을 찾으러 시연이랑 연희는 지킴 선생님을 찾아나섰고 남은 2명의 친구들은 슬리퍼를 떨어뜨리려 했다. 첫 번째로 시도한 방법은 나무 베기. 하지만 나무가 너무 커서 후천들만의 힘은 무리였다. 결국 실패. 두 번째, 두 번째는 마치 떨어뜨리기. 주변에 있던 아이스크림통을 주워 건넸다. 하지만 슬리퍼 대신 상황인 교실에 손 누워있는 맞추었고, 역시나 실패였다. 마지막 방법은 나뭇가지 이용하기. 나무 주변에 가지치기를 했던 가지들이 남아있길래 그 나뭇가지들로 슬리퍼를 건드려 보고자 했다. 하지만 나뭇가지가 짧아서 결국 실패로 돌아왔다.
지킴 선생님을 찾으러 갔던 친구들은 지금 지킴 선생님이 어떤 말을 전해들었다. 일단 수업은 들어야 하니 나는 학교에 공연 슬리퍼를 빌려 신었다. 바로 근처에 공용실내와에는 분위기를 수어 있어서 조금 멀리 가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수업을 다 들은 후 나는 지킴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께 같이 비용을 설명해 드렸다. 이 선생님은 나오는 힘들어 나의 생각을 껌기했다. 살짝 겁먹긴 해도 슬리퍼를 되찾아 기분 좋았다. 네, 사진이 있다. 사진 아닌 거지? 그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야? 네, 이 나무야? 네, 그 나무에 슬리퍼. 아, 여기 이거? 헐, 여기 보여? 왜? 여기. 나무 찍었더라고. 호연아, 봤어? 진짜 어떻게 날린 거지? 그 유명한 개발. 자, 세진이부터. 진짜로 자신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림도, 사진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나 말들을 다 생생하게 써준 것 같아서, 들을 때도 재미있었고, 이해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음, 호연이. 자신이 겪은 그 하루를 잘 정리해서 글에 적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하랑이가 어쨌든 이렇게 그 블로그 중에 아까 세진이처럼 자신이 본 드라마나 뭐 갔던 뭐 맛집이라던가 뭐 봤던 영화라던가 뭐 읽었던 책이라던가 이런 것들 체험한 것,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그 이야기를 쓰면서 플러스 이제 그거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뭐 평을 하는 그런 형태의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하랑이처럼 일상의 삶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붙잡아 갖고 이제 쓰는 그런 그 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그 라디오 프로그램 뭐 이런 데다가 시청자 사연 같은 걸 보내기도 해. 그래서 그 살면서 겪었던 황당한 일, 웃긴 일, 뭐 슬펐던 일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시청자 사연으로 올려가지고 사람들끼리 이제 킥킥거리면 웃기도 하고 뭐 같이 슬퍼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뭐 이런 그 글을 쓰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하랑이가 어쨌든 겪은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글을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하랑이가 쓰고 있는 방식은 이른바 시간 순서대로의 어떤 그런 흐름, 배열을 중심으로 쓰고 있고, 또 그 상황을 잘 알 수 있도록 쓰고 있는 점들, 뭐 이런 점들은 상당히, 뭐 이렇게, 그런 방식을 잘 썼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세진이의 평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도록, 잘 알 수 있도록 써줬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이른바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보여준 그런 방식을 썼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좋은 점들이고 아까 선생님이 세진이에게 재밌다, 뭐 유익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보여줘라라고 얘기했었는데 하랑이가 이렇게 보여준 거란 얘기지. 근데 하랑이를 아까 이제 세진이 방식으로 하면 뭐 점심시간에 뭐 신발 던지기 놀이 했는데 신발이 나무에 꽂혀서 너무 황당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으나 실패했다. 다음날 뭐 그래서 뭐그 공용 슬리퍼를 신고 하루를 버텼는데 어 다행히 학교 지킴이 아저씨가 뭐 꺼내줘 갖고 참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썼더라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설명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상황을 마치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쓴 것들 뭐 이런 부분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면서 선생님은 야 여학생들도 이러고 노는구나. 여학생들도 이러고 노는구나라고 하랑이도 이러고 노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주 하랑이가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자 근데 쌤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하랑이는 막 자기가 글을 읽으면서도 즐거워 지금 그때 일이 생각나가지고 그런데 이 글이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시간 순으로 쓸 수 있는데 이른바 극적 구성 그 효과적인 구성으로 해서 요 순서를 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서 가장 뭐 긴박한 순간, 가장 그 하이라이트인 부분들이 바로 요 부분일 거 아니야. 나무에 걸린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면 나무에 걸린 요 부분들을 가장 앞으로
배열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쓴다던가, 어? 아니면 뭐 그냥 여기 부분, 야, 이 미친놈아, 너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냥 요런 상황을 야, 이 미친놈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뭔 얘기지? 뭔 상황이지? 라고 이렇게 궁금증을 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상황을 먼저 이야기를 해서 극적인 상황을 먼저 그 보여주고 그 나서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글을 쓰는 것들도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쌤이 말하는 건 꼭 그렇게 쓰라는 게 아니야. 경우에 따라 달라. 그래서 지금 하랑이가 쓰고 있는 것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쓰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쓴 거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게 시간의 흐름을 뭐 해줌으로써 바꿔줌으로써 그럼으로써 이렇게 어떤 걸 더 이렇게 부각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부분을 얘기를 하면 이 글을 읽으면서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황당했지만 재밌었다? 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하랑이가. 그러니까 하랑이가 이 글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건지 그냥 사실은 뭐 글이라는 게 꼭 뭘 얘기하고 싶은 게 없어. 그냥 그랬다고 그랬다고 그 자체를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라고 말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보통의 그 글 같은 경우에는 그 글을 통해서 중심적으로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야. 아까 쌤 얘기했듯이 야 중일 요즘 중일 여학생들도 이렇게 논다. 어? 중일 여학생들의 그 엉뚱 발랄함에 대해서 네가 얘기할 거면 그런 엉뚱 발랄함이 드러나게 더 부각되게 그러니까 그렇게 써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 너의 그 몸치 어? 그 운동신경 없음을 어? 네. 아니면 내가 뭐 하는 일마다 나는 그 사고투성임을 천방지축임을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싶다. 그럼 그런 부분이 부각되도록 아니면 뭐 여기 학교 지킴이 선생님이 고마운 거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학교 지킴이 선생님들에 관한 이야기 요 부분을 뭐야 훈훈한 이야기지. 요 이야기를 뭐해서 부각을 시켜서 아니면 난처 그 슬리퍼가 없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뭐했던 난처했던 요 부분을 오히려 더 부각시켜서 그 난처함에 관해서 얘기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너가 이 글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따라서 다른 것들은 좀 축소되고 그 부분들이 더 부각시켜지는 방식으로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글을 쓰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에 따라서 글감, 그 내용들 중에서 어디는 더 확대시키고 어느 부분은 더 축소시키거나 아예 스킵 빼버리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다는 것들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읽었습니다. 다음 다시 세진이가 두 번째 글 공유해주고 세진이 예. 내 꿈은 무정하겠다. 어떨 때는 농구 선수가 꿈이고, 또 어떨 때는 야구 선수가 꿈이고, 어떨 때는 물리학자가 꿈이다. 모든 것을 하고 싶지만 어떤 것을 내 꿈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까? 나는 신체 조건과 운동신경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운동선수가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물리를 열심히 공부해 물리학자가 될지 못 정하겠다. 저번 주 토요일 과학학원에서 물리를 잘한다고 해서 생각이 더 깊어졌다. 아직 시간은 많지만 확실한 내 진로를 정하고 싶다. 야구와 농구를 취미로 하는 물리학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번 주 목요일에 야구장을 가는데 SSG를 응원하면서 내 진로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네, 호연이 그, 제가 하나 야구 팬인데, 예, 서진이가 SSG 팬이라는 걸 알았고, 이걸
뭐라 해야 되지?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사랑이? 음, 자신의 고민을, 약간 잘 쓴 것 같아요. 음. 자, 수고했습니다. 호연이가 하나 이글스 팬이라고? 네, 근데 어제 그 SSG한테 11대 6으로 졌더라고요. 네, 뭐, 그렇군. 우리 그, 지역을 벗어나서 팀을 사랑하는 아주 훌륭한 어린이들이군. 그 하나를 아, 연고로 하고 있는 세진이는 SSG가 팬이고. 그게 SSG 아니라, 어디가 저기 걔들은 어디야? 연고가? 인천이요. 아, 인천 경기 쪽을 연고로 하고 있는 호연이 너는 원래 연고로 하면 어디야? 수원 저긴가? 대전, 너 호연이 너 네? 대전이야? 네? 너 대전 아니잖아. 너 사는 데가. 아, 예, 예, 저 화성이요. 어? 네, 잠깐만, 다시 말해주세요. 원래 너가 살고 있는 지역은 원래 그 연고하는 네가 사는 지역을 연고라는 팀은 어디냐고? KT야? 수원, KT요. KT. KT? 그렇군. 아니, 하나가 9였고, 키움이 그 10이었는데, 어제 져가지고 하나 10이 됐어요. 야, 근데 그 하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다 보살님들이라고 아주 어제는요, 제가 고통받았어요. 그 전반 보고 있는데 1대 6으로 지겨 있길래 아, 졌구나 했는데 후반전에 11대 6으로 이겨버렸어요. 와, 하나 팀이 왜 보살이라 불리는 이유가, 어, 야, 하나 솔직히 말하면 좀 못해요. 겁나 못하지 좀 못하냐? 그래서, 그래서 승리의 7, 8, 9에, 하나에서 유래된 건데, 그 7, 8, 9에 딱 1점 내면은 그걸로 만족해야 돼요. 하나는, 그러잖아. 야, 하나는 그래도 우리가 9회는 1등 이겼잖아. 할, 막 이러잖아, 하나가. 1회에서 8회까지 졌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9회에는 우리가 이겼잖아. 막 이러잖아. 그쵸, 그쵸, 정신승리. 그쵸. 하랑이는 야구 별로 안 좋아해? 네, 스포츠, 아, 그래, 그래. 신발 던지기. 아, 선생님은 LG. 야구를 옛날에 삼성을 좋아했었습니다. 어, 야구 안 본 지 오래됐는데 쌤도. 삼성 좋아하셨어요? 쌤도 아무 연고 없는 삼성 라이온스를 좋아했었습니다. 과거에.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세진이가 이제 꿈에 관해서 자신의 꿈에 관해서 또 이제 이러한 글을 쓴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진이는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글을 읽은 소감은 블로그 글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남을 대상으로 하는. 근데 이제 블로그에 이런 내용을 운영할 수 있어. 그냥 자기의 고민을 담은 그래서 블로그를 일기글 비슷하게 운영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어. 근데 이제 사람들의 그 심리가 나쁜 말로 하면 그 관음증이야, 관음증. 남의 삶을 들여다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런 호기심이 있는 거야. 남은 어떻게 사나. 그리고 이제 반대로 뭐 나쁘게 말하면 관종. 어, 자기 삶을 이렇게 노출시키는 거야. 뭐 그런 점에서 그것들을 이제 나쁘게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이란 존재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고 또 다른 사람한테 내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갖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교류하는 어떤 그런 삶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삶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도저히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어. 도대체 뭔 짓이냐? 왜 세상 사람한테 자꾸 자기 얘기를 공개를 하느냐.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해 못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지. 근데 그는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성향에 따라 달라서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이라던가 이런 인스타라던가 이런 걸 활발히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또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런 교류를 하고 또 그래서 얻는 것도 많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근데 또 반대로 그러고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예 안 하는 거지. 노출을 아예 안 시키는 거지. 다른 사람 것에 관심이 없는 거고. 어쨌든 그런 점에 있어서 뭐 물론 쌤이 처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수필 글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뭐 그 기준에 따르면 특별히 문제 없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것들을 이제 그 뭐 공개한 어떤 그런 글을 썼을 때
그다음에 이게 하나의 어떤 그런 글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다른 어떤 그런 측면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진이가 자기 나름의 그런 고민들, 예전에는 농구 선수라고 아주 이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한 세진이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야구 선수 물리학자가 꿈이다라고 뭐 얘기를 해서 근데 분명한 사실들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냥 애당초 처음부터 무슨 꿈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쭉 그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도 있고 또는 그 끊임없이 바뀌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예 그냥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 미지의 어떤 그런 세계 속에서 헤매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보고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뭐 세진이 같은 경우는 아주 건강한 그런 모습들이지. 그래서 어쨌든 뭐 농구 선수나 야구 선수, 그다음에 물리학자가 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 현타를 알려도 돼? 네. 어, 뭐 농구 선수나 야구 선수 같은 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에 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미 하려면 빨리 해야 된다. 알아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게 스포츠 그 뭐야 아마추어로 이렇게 즐기지 않고 요게 이제 그 프로 직업을 염두에 두는 경우에는 되게 그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인 그런 코스를 밟는다고 해야 되나? 체계적인 코스를 밟아서 지금 보면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야구단 있어가지고 막 대회 나오고 막 그래서 그 선수들 합숙훈련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선수들이 또 뽑혀가지고 그 중학교 야구부 있는 곳 가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뭐 고등학교 야구부 가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물론 이제 뭐 클럽 활동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낫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가능성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그 기회를 어렸을 때 갖는 사람과 갖지 않는 사람의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아주 압도적으로 자기가 농구나 야구에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데 뭐야 뒤늦게 합류해서 그 뒤늦게 합류했다는 그런 그 시간 간격을 극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뭐 농구나 야구의 어떤 그런 재능과 열정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체계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훈련받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그래서 이제 성공하는 어떤 그런 케이스들이 지금은 이제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오히려 뒤늦게 시작을 해도 성공하는 어떤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었어. 종종.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 아이돌 되는 것도 다 체계적인 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뭐야 어릴 때부터 발탁이 돼가지고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데뷔한 어떤 그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캐스팅 돼갖고 뭐 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은 과거에 비하면 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도 약간의 그 운명 운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어쨌든 지금 세진이가 제자리 높이 뛰기도 잘하고 멀리 뛰기도 잘하고 해서 신체 조건과 운동신경이 뭐 좋다라고 이제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이제 자부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아 이것도 이제 현타를 날리면 그 농구 선수 같은 경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신체 조건에서 신장. 신장 키 먹고 들어가는데 초등학생인데 막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막 있는데 뭐 100, 170, 180 막 이런 친구들도 있더란 얘기야. 신체 조건 자체가. 물론 저, 이제 저, 저 170인데요. 세진이 170이야? 네. 와, 굉장히 우월하구나.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신체 조건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또 이렇게 성장을 키가 또 계속 성장을 해야 되고 그런 특성들도 잘 그 살려야 되는 그런 부분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부분이 주변에 그 그런 그 운동부가 있는 학교 그래서 그 코치나 감독 눈에 띄는 거지. 그래서 야, 너 축구 한번 해봐라. 너 무슨 너 이 정도 너 정도 되면 농구하는 게 좋겠다. 라고 이제 발탁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합류하고 거기다 이제 뭐 부모님의 어떤 그 지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같이 결합이 되어야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이 박자가 맞아야 이제 진행이 되어 나갈 수 있는데 뭐
뭐 그 부분들에서 이제 또 어떤지. 그다음에 이제 세진이가 어쩌면 그 물리를 잘하는 게 운동선수로 가는 거에 걸림돌일 수 있어. 세진이가 공부를 아예 못 해버리면 부모님이 그래 너 공부에서는 영 그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 넌 운동을 잘하는 거라도 가라라고 이제 그쪽으로 팍 밀어줄 텐데 어? 공부를 이렇게 잘해버리면 아유 그 운동 그 선수 그 너무 힘들어. 너 거기 그거 뭐 그 성공하기도 힘들고 쉽지 않아. 차라리 공부가 더 가능성이 높아. 뭐 이러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뭐 안 해준다던가 덜 해준다던가 아니면 그 주변에 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농구팀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그런 가능성들이 좀 이렇게 사라지게 될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고 쌤이 어쨌든 그 뭐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네. 뭐 그 경우의 가능성이 줄어들 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농구 클럽을 계속하고 또 뭐 야구 클럽 같은 걸 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계속 성장하고 또 이제 뭐 클럽 대항전이나 이런 데서 뭐 두각을 나타내고 한다라면 또 뭐 기회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뭐 본인 스스로가 이제 야구와 농구를 취미로 하는 물리학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 토양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미국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야구 선수나 농구 선수들이 공부를 병행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야구 선수, 농구 선수다 그러면 야구만 잘한다. 농구만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제 다른 거를 병행하는 그런 경우가 좀 드문데 상대적으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뭐 미국, 호주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수영 선수인데 직업이 의사야. 수영 국가대표인데 직업이 뭐 의사 선생님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투트랙으로 두 가지 일들이 다 이렇게 병행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 그래서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농구 선수 같은 경우는 농구 선수인데 농구만 잘하는 것도 아니라 또 자기의 어떤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지. 농구 선수 물리학자 농구 선수가 가능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어쨌든 아직은 세진이에게 열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자기가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열린 가능성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이제 도전해 보는 것들 뭐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들은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글 자체를 놓고 보았을 때 끝에 가서 이제 뭐 내 진로를 생각하고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뭐 글을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하나의 글 보겠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봤다. 감독은 크리스토퍼 놀란이었는데 CG를 사용하지 않는 감독이라고 유명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 영화는 원작부터를 잡은 이야기였다고 한다. 나는 이 사실에 영화가 너무 궁금해져 바로 영화를 들어봤다. 영화 내용을 스포하면 안 되니 영화 스토리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오펜하이머 영화 배경인 원작 소편이 스포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해상탄을 펜타스티라도 한 곳이 정말 스포라는 느낌이 났었다. 나중에 원리를 알아보니 수도권에 은행도 연출했다고 한다. 영화 도중에 핵융합, 핵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을 연출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는 공동 풍선이 발광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 탁구공을 쳐 부딪히게끔 만들었다며 다양한 방식을 쓰였다고 했다. 원래 글이 더 있는 건데 그 잘렸다고? 네, 잘렸어요. 자, 세진이. 어, 자신이 봤던 영화에서 알게 된 원리를 잘 설명한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호연이. 문단이 잘 나뉘어져서 보기 편했어요. 자, 지금 아까 이제 세진이가 그 뭐지? 연인? 인연? 뭐 그 드라마를 보고서 그 드라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하랑이가 지금 이렇게 영화를 보고서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역시 쓰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랑이 글의 특징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CG를 사용하지 않는 감독으로 유명한 거죠. 감독이라 유명했다고 한다는데 CG를 사용하지 않는 감독이고 그래서 여기 원자폭탄이 폭발하는 장면에 대해서 그럼 CG를 사용하지 않고 요즘 CG 처리하는 게 많은데
CG를 사용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그걸 연출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그 연출 기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CG를 사용하지 않는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놀라운 연출 능력. 요거가 이제 이 글에 이제 초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 그러면 뭐에 초점을 맞춰서 이거에 초점을 더 집중해서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 스포 영화 않겠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확 줄이는 부분들이 뭐 스포를 안 하기 위해서 영화 스토리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너가 집중한 부분이 바로 이 거기 때문에 요거를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글의 어떤 그런 배치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바꿔 보는 것들이 더 낫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이러한 것들 왜 보게 되었나 뭐 이러한 이야기들 뭐 가서 뭐 영화를 보러 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차라리 그럼 이 이야기는 앞으로 돌리고 그래서 어떤 너가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들에 CG를 사용하지 않는 그 부분이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들을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면 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간에 이 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준다는 점에서 이 글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이런 글을 쓸 때 이런 특징을 잡아가지고 내가 이 글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가라는 부분들을 중심 지점을 잡아서 그것에 관해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세진이에 대해서 재밌다. 그럼 그 재미의 구체적인데요. 뭐 유익하다. 유익의 구체적인 내용. 그런 점에서 이제 여기 보면 하란이가 CG를 사용하지 않는 감독이라는 부분에서 그럼 CG를 사용하고 그러면 CG를 사용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했는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점들. 이런 점들이 좋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그 블로그 글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블로거가 블로그 글을 잘 쓰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거 글을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블로그 거지. 팔리는 글쓰기엔 팔리는 책 쓰기라는 에이터 록산이라는 그런 블로그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출판사 이야기, 재테크 이야기, 책 이야기, 일상 이야기, 시골 이야기, 노는 이야기, 술 이야기, 덕질 이야기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놓은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 블로거들도 이제 보면은 자기 어떤 그런 전문 분야를 특정해가지고 그것만 쭉 블로그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챕터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쓰는 어떤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블로그에 적합한 글을 쓰는 7가지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일반 글쓰기와 블로그 글쓰기 차이점은 가독성에서 비롯된다는데 가독성은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읽기 쉽게 쓸 거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의 그런 조언, 팁 이런 걸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겠어라? 첫 번째가 짧게 써라. 짧게 써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에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사실은. 선생님이 그럼 세진이가 대뜸 그랬지. 그럼 제가 짧게 써서 잘 썼네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사람들의 특성들 자체가 긴 글 읽기를 싫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서 고민이야.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글을 쓸 때 글을 길게 충분히 써라라는 쪽으로 오히려 더 가르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현재의 추세는 사실은 글을 짧게 쓰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긴 글 읽기 싫어하고 또 심지어는 동영상 같은 것들도 긴 거 보기 싫어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 하게? 무슨 쇼츠? 뭐 이런 거 나오고 짤막하게 막 2시간짜리 영화 오펜하이머는 3시간인가 그렇다면서 하나 영화가 되게 네. 길지. 근데 그거를 15분 요약, 10분 요약, 이렇게 갖고 막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잖아. 그렇게 짧게 짧게만 가는 어떤 그런 시대여서 사람들의 그런 취향을 맞추기 위해서 생산하는 사람이 그에 맞춰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그러다 보니 너무 짧게 짧게만 가려다 보니 생각의 깊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충분히 길게 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체리새우 비밀 끓인다에서 나오는 이른바 진지충이라는 욕 먹는 거지. 진지충이라고 욕먹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선택인데, 어쨌든, 특히 스마트폰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짧게 써라라고 얘기하는데, 짧게 쓰는 것들에 대해서 부분이 이제 두 개. 하나는 문장을 짧게 쓰라는 거, 또 하나는 글 전체를 짧게 쓰라는 것들에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뭐야? 한 주제만 써라라고 얘기했던 부분들. 그건 아까 선생님이 하라익을 읽을 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너가 이 글에서 뭘 말하려고 하고 있는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루지 말고 한 번에 하나의 이야기를 다뤄라. 그래야 이제 글도 이제 길어지지 않고 짧게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과도 연결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긁어붙이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이제 자기 글을 써라라는 거지. 그래서 다른 거 글 갖다가 긁어붙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장 길게 보면 오히려 이제 손해가 되고, 요즘에 블로그가 장사가 되고 있어. 그래서 홍보하는 업체에서 네 블로그에 이 글을 실어주면 돈을 주겠다고 그래. 그래서 블로그 자체가 돈벌이였던 그런 수단이 되다 보니까 이른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블로그 컨텐츠를 계속 생산하기가 좀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남의 글 갖다 이렇게 붙여 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자기 블로그 글의 장기적으로 정체성, 생명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여러분이 글을 쓰는 사람의 어떤 그 입장에서 요것들이 막 글의 도덕성, 그러니까 표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요즘에 민감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긁어붙이고 뭐 이런 것들은 안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용하는 것과 표절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 되고, 요즘에 이제 이미지를 넣어라라고 해서 뭐 이미지에 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이제 세진이나 하랑이가 그 글과 관련된 어떤 그런 첨부 관련된 어떤 그런 사진들을 해줌으로써 그러면서 이제 그 글에서 느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더 효과적으로 알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뭘 활용해라? 키워드를 활용해라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그 샵이라고 그러나? 그 샵이지 샵. 샵을 이렇게 붙여서, 샵이라고 안 붙이고 뭐라고 붙이지? 그 뭐라고 그러지? 헐, 어? 별? 헐. 별 아닌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샵 맞긴 한데 그걸 뭐라고 하는데 그거를. 어쨌든 그거를 해시태그. 붙여놓으면 해시, 해시태그 그렇지. 해시태그. 해시태그를 붙여주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검색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유입이 잘 되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활용하라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검색 키워드에서 내가 이 글에 해시태그를 뭘 붙이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내 글에 그 접근 가능성이 더 이렇게 높아지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디자인에 신경 써라라고 해서 글 쓸 때 전체적으로 이제 편집 이런 걸 뭐 제대로 잘해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꾸준히 써라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글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그 블로그를 꾸준히 해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온다는 거지. 이건 뭐 블로그뿐만 아니라 유튜버들도 똑같은 그런 조언을 해. 뭐 일주일에 하나면 일주일에 하나,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꾸준히 쓸 때 그런 독자층이 쌓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꾸준히 쓰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 이제 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팁을 갖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블로그 글쓰기 팁 네 가지라고 해서 이 사람은 이제 블로그 글쓰기를 잘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첫 번째 이제 뭘 먼저 써라? 핵심을 먼저 만 핵심을 먼저 말하라라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두 갈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뭐 쉽고 쉽고 짧게. 짧게 쓴다라는 부분에서 아까 짧게 쓴다는 얘기를 했고, 쉽게 써요. 쉽게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세 번째 독자에게 이득이 있어야 된다. 즉 이 글을 아까 쌤이 책임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시간 낭비한 게 아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재미를 주건 유익한 정보를 주건 뭔가를 줘야 한다는 거야. 그럴 때 그 글을 읽은 사람이 여러분의 글을 다른 글도 더 읽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길 거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읽고 나서 바로 행동을 촉구한다라고 해서 그냥 그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뭔가를 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씩으로 핵심을 먼저 말하기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는 미괄식, 그래서 오늘 병가를 쓰러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이런 일 뭐 치킨 먹고 아파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래서 오늘 병가를 쓰러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데
두 가지씩은 그게 아니라 오늘 컨디션스에 병가를 쓰려고 한다라고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들을 나중에 펼치는 어떤 그런 방식에서 최근 들어서의 사례는 두 가지씩으로 글을 쓰는 사례가 더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이 미괄식이 더 많았었는데 두 가지씩 사례가 더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문장을 제일 먼저 글을 넣어라 뭐 두 가지씩 써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을 제일 먼저 쓰고 다음 중요한 핵심 내용 그 다음 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을 먼저 써라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 들어서 어떤 그런 글의 패턴들이고 또 사람들이 이것들도 이제 긴 글을 읽지 않으려고 하는 글을 막 이렇게 뭐 읽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특성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을 해. 이 읽은가 말 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그 부분들이 이러한 그 스마트폰으로 보는 블로그의 어떤 그런 특성, 매체의 특성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뭐 설명하고 정보를 알려주기에 글을 쓰고 있다면 글을 읽는 사람의 시간을 절약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즘 심지어는 신문 기사 같은 경우도 제일 앞에 그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 주는 것들이 먼저 나와. 그 나서 이제 그 자세한 거 읽으려면 밑에 읽도록 하는 형태로 이제 바뀌고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술술 읽히게 쉽고 짧게 쓴다라고 되어 있어서 짧고 단순한 표현으로 읽기 쉬운 글을 쓰고 한글로 플러스 쓴 건 굳이 한자로 쓰거나 일본어로 쓰면 글이 어려진다 해서 송금하다 대신에 돈을 보내다. 출금 가능 금액, 보낼 수 있는 돈, 이체 완료, 돈을 잘 보냈어요. 입력 오류, 정보로 확인해 보세요. 뭐 서비스 개시, 서비스 시작 이런 식으로 이 앞에 있는 한자어나 일본어 투의 말보다는 우리말, 쉬운 말을 더 이렇게 사용해서 써야 더 좋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만연체는 이제 글을 길게 쓰는 것들, 글을 길게 늘려 쓰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복잡한 문장을 쓰는 것들에서 그런 식으로 쓰지 말고 간결체로 정리해서 간단하게 이제 쓰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 안에 한 가지 내용만 담아야 되고, 단문으로. 군더더기, 동의어 같은 의미의 반복 없애야 되고, 수식 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주어와 수어가 가급적이면 짧게, 그 중간에 이제 뭐 이렇게 뭐 하는 것들이 너무 길지 않도록. 그 다음에 수식어와 수식대사, 뭐 그 키가 큰 세진이, 그러면 큰 세진이면 큰 세진이 키가 크다는 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뭐 커다랗고 뭐 능매는 좋으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개가 그 중간에 껴버리면 그 관계가 해석이 복잡해지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요 수식어와 수식 대상을 가깝게 하라는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글머리 기호 목록을 넣어서 독자가 작은 단위의 글을 쉽게 따라가도록 그 소제목 같은 거 달아주라는 거야. 소제목 같은 거 달아주면 더 글을 쉽게 읽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독자 입장에서 의미 불어넣기 위해서 이 글이 도대체 왜 나에게 무슨 글이 내가 이걸 도대체 왜 읽어야 되지?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유익한 점이 있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글들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동태 문장 예시에서 수동태를 쓸 것이 아니라 능동태로 써야 된다라고 해서 뭐뭐이다 주다 하다라고 써야지 되다 받다 당하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들은 별로 좋지 않다 해서 이 수동태는 우리나라의 말버릇보다는 이른바 영어식 그 말 버릇이야. 그다음에 우리가 영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영어식 수동태를 우리말에도 많이 사용하더란 거야.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가급적 되도록이면 능동태를 사용해서 이제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도 에시카는 10주년 기념 이벤트를 해야 돼. 에시카가 제안한 거야. 근데 10주년 기념 이벤트가 에시카에 의해 제안되었다라고 쓰면 이게 바로 수동태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보다는 이런 뭐가 낫다? 능동태 문장. 직접 내가 뭘 한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쓴 것들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쓴 글도 함께 검토를 해봤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블로그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참고하시라고 함께 또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잠깐만 다음 주 책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음악의 괴짜들이라는 책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괴짜들이라는 책이어서 여러 음악가들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뒷얘기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음악가들의 음악 작품 세계와 그 음악가들의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뒷얘기를 써서 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음악가들과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건지 어쨌든 뭐 이렇게 훌륭하다 뭐 이것이 아니라 음악가들의 어떤 그 기괴한 어떤 그런 측면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책들인데 참고로 그 음악가들의 음악 작품을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 가면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시간이 된다라면 그 음악가들의 그 책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작품을 여러분들이 감상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음. 그래.